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안개비가 오고 그랬어요. 이번 비가 오면서 그래도 밭곡식에는 해가를 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봄비가 또 이게 오게 되면 또 많이가 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단비가 돼서 아주 해가를 했다. 그래서 아주 봄비치고는 사랑받는 아주 고마운 봄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비가 오는 바람에 뭐 전국에 산불이 한 20여 군데가 이렇게 났었는데 산불을 전부 다 이제 잡혔다. 이렇게 해서 다행입니다. 이 산불 이제 나고 나서 비가 이렇게 오고 나면 나무 잎들이 파랗게 나오고 또 산에 풀이 나기 때문에 이제 산불이 이제 그렇게 이제 가을까지는 산불 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간첩의 소행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체포가 됐다든지 신고가 나왔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이렇게 산불이 동시에 그 수십 군데가 이렇게 난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 자연 발화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뭐 자연 발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메마른 땅에 그 산에 나무들이 말랐을 적에 쓰러져 있는 나무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나무가 마찰이 돼서 이게 불을 난다. 자연 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연 발화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여하튼 봄비가 고맙게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4월 5일 날 여러분들 9군데가 보궐선거 재보궐선거를 했죠. 재보궐선거. 그런데 아주 이상스럽게 당선됐어요. 투표율은 아주 저조했습니다. 뭐 27.2%인데 그 27% 받은 사람을 과연 대표성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보궐선거는 대개 투표율이 높진 않은데요. 그래도 너무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그 재보궐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가 하나 있었잖아요. 전라도 전주시 을선거구 거기에 그 이상직 그 이스타나 항공 거기 그 의원이 그 국회의원직을 저기 그만두면서 그게 법적인 문제로 구속되면 그렇죠. 그래서 전주시을 그 민주당이 있던 의원 그 선거구 재선거구였는데 투표율이 26.8%입니다. 뭐 아주 저조했죠. 그리고 이제 교육감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는 26.5%. 과연 이 투표율 가지고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선거는 뭐 전주는 전라도 지역이니까 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그런 계통 그쪽의 계통에서 나오지 않겠냐 싶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다만 특별한 것은 전에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에 있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물론 임기는 국회의원 1년짜리입니다. 근데 진보당이 됐다. 그래서 진보당 출신 의원이 국회에 등록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전라도는 전라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투표한 그 후보들에 대해서 면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구 전라북도 전주시 을 선거구는 진보당의 강상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0세, 나이는 50세, 17,382표를 받았어요. 17,000표면 뭐 구의원 선거 받는 표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단체장은 경남 창녕인데 여기는 성낙인 그 64세 된 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무소속입니다. 기초단체장은 경남 창녕은 무소속 성낙인 7,229표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구연표도 안 되죠. 하여튼 경남 창녕의 기초단체장은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됐다. 그 다음에 광역의원 선거구가 두 군데 있었는데요.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 구미시에 있었던 선거구는 국민의힘의 김일수 후보 60세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된 표수는 4,356표. 정말 아주 어처구니 없는 숫자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경남 창녕군 제1선거구의 이경재 후보 57세 국민의힘입니다. 7,696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의원 선거구가 네 군데가 있었는데요. 울산 남구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55세 당선됐습니다. 6,450표. 충북 청주시 나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상조 52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5,851표. 전북 군산시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종삼 57세 2,340표를 받았습니다. 2,340. 대단합니다. 경북 포항시 나선거구는 국민의힘 이상백 후보 53세가 당선됐습니다. 4,405표.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감 선거구가 울산에 이제 교육감 선거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울산의 교육감 선거구는 전창수 64세입니다. 전창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5만 3,140표, 15만 3,140표. 전창수 후보는 진보 성향입니다. 그래서 울산 선거구에는 진보 성향의 그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래서 그리고 기초의원은 울산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보면은 울산에는 김기현 대표가 시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울산에는 이번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야성이 당선됐었다.
특히 교육감이 진보 성향인 야성에 있는 사람이 당선됐다는 것을 가지고 울산도 만만치 않은 선거제기 됐구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이 선거구를 보면 그저 국민의힘에서는 한 절반 정도 걸렸다. 4명 당선됐으니까 9명 중에서 4명 당선됐으니까 그저 절반 정도 그냥 그렇게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큰 선거에 있는 그 국회의원 선거구나 기초단체장 선거나 교육감 선거가 야성으로 이렇게 빼앗겼다는 것은 아마 이 내년 그 총선거를 위해서 많은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라 경제 살리기에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리고 무너진 한미일 그 삼각 구조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특히 일본과는 지소미아를 다시 부활시키고 일본과는 더 외교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데를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일본과를 풀어나가는 일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흔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범죄 의혹이 그렇게 많이 걸려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많이 지금 현재 바뀌었다. 그러니까 문통 정부에 있을 때 그쪽에 간첩들이 활개치고 이북에만 바라보고 이북에만 지원하기에 급급했던 문통 정부의 그 5년 동안에 우리나라 야성 진보성이 많이 성장했다,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총선,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게 만만한 선거가 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든지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인 정부가 돼야 야든지 여든지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고 보는데 국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민의힘에 있는 김기현 그 당대표나 또 최고위원들이라든가 당내 불질하지 말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단합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말 조심을 해서 이 말을 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는 공격수가 있어가지고 야당이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직발직발 미사일 포를 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투표할 때 여러분들 보시지만 전라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대로 긍정적하고 선거 내년 총선 목표를 보수 성향을 결집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중도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데 그 국민의힘 당에서는 선거 전략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표를 버릴 사람은 버리고
국가 경영은 뭐 여야를 따지지 않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당에 대한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는 보수를 딸딸 뭉치고, 그 다음에 중도표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 공천도 그런 쪽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저 자기 계파들만 가지고 공천을 한다든지, 또 배지만 달았다고 해서 연이어서 배지를만 달게 하는 그런 공천은 내년도 선거를 대승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직군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천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나라 경영을 끌고 나가야 국가의 발전이고 국민에게 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이나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모든 역량을 한데 직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소홀히 하게 되면 내년 선거를 보수 측에서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당선을 시켜서 원내 제1당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노력과 세심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4월 5일 재보궐선거에 관해서 당선자와 앞으로 문제점 해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또 심찬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